이 문구는 이미 서양에서는 티셔츠 디자인으로 나올 정도로 영화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것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죠. 완전히 틀린 번역입니다.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의 속내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그가 일기를 쓰는 장면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카메라는 이 문구를 보여주죠. 이 부분이 유독 글씨가 삐뚤삐뚤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왼손으로 바꿔서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 문구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죠. 이 말은 한국어로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남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들으면 마치 힘들어도 남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참아야 한다를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들에게 씩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신을 정상인처럼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지요. 조커는 통제할 수 없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약을 7개나 복용하고 있으며 웃기지 않아도 웃음이 터져나오는 희귀병을 앓고 있죠. 그런 그를 불편해하는 시선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을 씩씩하게 꿋꿋하게 버텨야 한다는 느낌의 문장으로 바꾼 건 원래 각본의 의도를 전혀 전달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 말은 조커가 자신의 유일한 대화 상대로 여겼던 어머니를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기 직전 했던 말입니다. 이 대사가 나오기 직전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조커를 나지막히 해피라고 부릅니다. 그 후에 이어진 대사가 바로 자, 이 말은 어떤 점에서 번역이 좀 부족했을까요? 이 영화에서 어머니는 조커를 해피라고 부릅니다. 이 대사 해피는 행복함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머니한테 불려왔던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는 대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병문안 장면 바로 전에서 조커는 자신의 어린 시절 그토록 사랑했고 믿었던 어머니한테 학대 방치가 되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 이 대사를 이 상황에 맞게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자면 해피? 난 단 하루도 해피하지 않았어요.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외려 해피라고 표기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뜻과 어머니가 불러주는 애칭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해피라는 단어는 행복과 주인공을 동시에 상징하는 요소로서 영화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병원에서 광대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이때 조커는 아이들 앞에서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죠.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stamp your feet. 한국어로도 번안된 동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 모두 다 함께 발 굴러 라고 불리는 2절 가사지만 영어 직역은 사실 당신이 해피하고 그걸 알고 있다면 발 굴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음악도 단순히 아무거나 갖다 쓴 게 아니라 감독이 의도적으로 조커의 자아와 행복도를 동시에 상징하는 요소로서 넣은 것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해피하다면 발을 굴러라는 가사가 끝나자마자 조커는 발을 구르다가 권총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피와 멀어지는 조커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 이어진 부연 설명 영상입니다. 한글 자막으로 보면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영어 대사 원문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대사도 조커 특유의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his dad 부분이 포인트였는데요. 그의 아버지를 뜻하는 his dad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장은 듣기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경찰입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음주운전자에 치였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사모님, 아드님이 음주운전자한테 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한테요. 이래서 옆에서 같이 농담을 듣고 있던 정신과 의사가 이런 선을 넘은 패륜 개그에 정색을 했었던 것이죠.